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썰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 지인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 대표실. 이지영 대표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였죠. 20년 전 작은 인쇄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300억대의 중견 출판사로 키워낸 그녀. 직원만 80명이 넘는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김경리가 어제 퇴근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 계좌에서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간 믿고 맡겼던 격리 직원 김모 씨. 그가 회사 운영 자금 15억을 빼돌리고 잠적한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까지 갚아야 할 인쇄소 대금 8억과 작가들에게 지급해야 할 선인세 5억이 있었다는 것. 총 13억을 일주일 안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당장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지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2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죠. 지영은 급한 마음에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깔끔한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그녀였지만 그날은 낡은 트레이닝복에 민낯 그대로였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의 S은행. 평소 개인 통장을 관리하던 곳이었어요. 은행에 들어서자 대출 창구엔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이 있었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남직원이 지영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반말은 아니었지만 그 톤과 태도는 영락없이 귀찮은 민원인 취급이었죠. 대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대출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3억 정도. 남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 13억이요? 담보는 있으세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지영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급한 마음에 참았습니다.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빌딩이요? 진짜 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직원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신분증이나 먼저 주세요. 신용조회부터 해봐야겠네. 지영이 신분증을 건네자 남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이거 개인 신용대출로는 1,000만 원도 안 나오는데요? 소득증명서라도 있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 자영업자시구나. 그럼 더 어렵죠. 매출 증빙이랑 재무제표 다 가져오셔야 하고 심사도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순간 옆 창구의 여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대리님, 그렇게 응대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대출팀장님이 곧 오실 테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젊은 직원분, 이름표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김진수 씨.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K은행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손님, 이런 차림으로 오셔서 13억 대출을 원하신다고요? 40대 남성 과장이 비웃듯 말했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대출 사기도 많아서요. 제대로 된 서류를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정장이라도 제대로 입고 오세요. 은행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세요? 세 번째 H은행. 여기서는 아예 상담도 거부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VIP 고객 위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일반 서민 대출은 이금융권을 알아보시는 게. 지영은 참담했습니다.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일단 제 개인 자금 2억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1억 준비했어요, 대표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10억이 부족했죠. 그날 저녁 지영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위 시중은행 M은행 본점. 본점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의 여성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대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드디어 제대로 된 응대를 받는구나 싶었는데. 고객님, 실례지만 저희 VIP 라운지는 자산 50억 이상 고객님들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지영 대표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정민준입니다. 15년 전에 대표님 회사에서 인턴했던. 아, 민준 씨? 네, 지금 여기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여기는 어떻게? 팀장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당연하지. 이분이 그 유명한 지음출판사 이지영 대표님이시잖아.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받으신 분이야. 정민준 본부장의 안내로 VIP 룸으로 들어간 지영.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대표님께서 왜 이런 차림으로 다니셨어요? 급해서 그만. 그런데 오늘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정 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긴급 대출은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신용도와 자산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내일 오전까지 13억 준비해 드리죠. 정말요? 당연하죠. 그리고 대표님, 혹시 오늘 다녀오신 은행 직원 이름 기억하세요? 지영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S은행 김진수, K은행 박 과장, H은행 최 차장.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13억이 지영의 계좌로 입금됐고 위기는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영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은행연합회에서 대표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은행연합회요? 오후 3시 은행연합회 대강당. 지영이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은행의 임원진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줄에는 일주일 전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고객 응대 서비스 개선 간담회입니다. 특별 강사로 이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 본부장의 소개에 따라 지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음출판사 대표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얼마나 위험한 편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줄에 앉은 김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급한 일로 여러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기 없는 민낯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죠. 그리고 각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각 은행의 CCTV 영상이었죠. 아줌마 13억이요? 김진수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행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세요? K은행 박 과장의 목소리도 이어졌죠. 은행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분들을 혼내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고객의 옷차림과 외모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금융 서비스일까요? 지영은 클리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연매출 300억, 순이익 45억, 제가 보유한 강남 빌딩시가 180억, 주식 및 기타 자산 70억,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화면, 지난 20년간 제가 기부한 내역입니다. 총 50억 원. 주로 어려운 환경의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했죠. 김진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정민준 본부장님도 15년 전 제 도움을 받은 청년 중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분은 대학 학자금 대출도 갚지 못하는 가난한 인턴이었습니다. 정 본부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교훈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금융인이란 고객의 겉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지영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김진수가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젊은 직원. 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맞죠? 네,
네, 당신이 저를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른 고객들에게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지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6개월 후에 연락하세요.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드릴게요. 금융이 아닌 출판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김진수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에게 기회를? 15년 전 누군가 저에게도 기회를 줬거든요. 그때 저도 당신처럼 젊고 어리석었죠. 3개월 후, 격리 직원 김모 씨는 검거됐고 횡령한 돈의 70%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진수는 약속대로 지영을 찾아왔고 그동안 봉사활동과 자기계발을 증명하는 두툼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죠. 현재 그는 지음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고객의 마음을 읽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굴욕이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갚는 게 아니라 교훈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겠죠. 진정한 리더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지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의 사이다 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